중국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더 지난 어제에는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대신 우리나라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도 또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전문가와 함께 미중 관계의 미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 정상회담에 초청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G7 구성원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G7은 뭐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이 서방 세계랄까요? 예. 그래서 뭐 리딩 컨트리들만 돼 있는데 예. 이제 이번에 지금 한국도 좀 넣자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호주,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데들까지 초청 네. 목록에 넣었더라고요. 지금 딱 특정을 했어요. 예. 한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인도, 러시아인데 이 사실은 이게 중국을 에워싸는 지금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이 발단은 사실은 코로나 문제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근데 이게 지금 다 공통적인 게 뭐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뭐 유럽 경우도 지금 뭐 30만 이렇게 지금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요. 뭐 러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중국을 한 에워싸는 이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을 에워싼다라고 하니까 이게 최근에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네, 바로 그 이게 연장선이죠. 네. 그 하필 중국을 에워싼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네. 하필 이 나라들, 이 4개 국가들을 고른 이유는 뭘로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한국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은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예. 그다음 이제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 이게 들어와야지 중국을 에워싸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사실은 러시아랑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나라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본다라면 겉으로는 평화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굉장한 갈등들이 많고 불신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다음 인도 경우는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앙숙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도 가깝지만 사실 미국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워싸는 거고요. 그다음 호주가 이제 들어가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같이 핵심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 말이죠. 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래서 호주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방 진영을 좀 확장해서 하는 거. 그다음 호주는 이미 지금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중국에서 호주가 최대로 수출 많이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도 이제 호주는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 홍콩 보안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호주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죠. 이제 공개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요.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특히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에워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을 좀 뭐 속된 말로 왕따시키려는 의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왕따 중국 이런 거라고 볼 견제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중국이 통과시키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홍콩에 대해서 그 이따까지 부여했던 특혜들 안 주겠다. 예. 하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은 이제 이 신냉전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왜? 홍콩이란 데가 사실은 이 자유무역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예. 바로 그걸 통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뻗어온 거거든요. 그거 문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 신냉전 질서로 가면서 미국이 찍은 겁니다. 아까 G7에다가 예. 그다음에 네 나라 더하고 그다음 G7을 견제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독일 경우는 자꾸 자기 독립 노선을 가려고 하니까 예. 일단 눌러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이태리인데요.
이태리 경우는 중국과 1대1로를 해가지고 협력을 관계입니다. 예. 이태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G7도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판을 흐트러 가지고 새로 짜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구상으로 봐야죠. 그렇군요. 지금 홍콩 보안법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7 초청 발언을 하기 전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네. 그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그 전날 통과시켰던 홍콩 보안법 네. 관련된 비판을 막 쏟아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른 여러 가지 제재를 또 같이 내놨단 했죠. 말이죠. 네. 네. 그 제재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때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 말이죠. 예. 거기랑 자기는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 무려 5억 4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예.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부담 안 하는데 왜 WHO는 다 중국 편 드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엔 산하의 그 나라의 어떤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떠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중에서 미국에 유학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다 추방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라면 이제 이 기술 부분의 어떤 협력은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네. 거예요. 그다음 그게 연이어 가지고 이제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 있죠. 자금 조달하는 거. 예. 그것도 참고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미 의회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당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사태 자체가 홍콩 문제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본다라면 이 서로 이 뭐랄까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낸 것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네. 그런데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온건했다, 네. 별 내용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네. 반응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협상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위협이라 그럽니다. 예. 스레트라 그러거든요. 그걸 실행에 옮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화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화답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러니까 발언이 지금 나왔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런 이 카드를 내미니까 예. 중국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라면 어차피 중국은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막 이 트럼프를 조롱하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을 향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중국 내부를 향한 거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예. 이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나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그 부분의 어떤 레토릭이랄까요, 정치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어떤 대결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어떤 독자 노선 부분을 좀 더 굳혔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인대에서 아까 처음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콩 보안법 부분에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를 시켰죠. 99.9%가 다 예, 반대가 한 표밖에 거거든요.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은 우리 마이웨이 가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미국은 여기에 내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 네. 홍콩이 사실 중국으로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무려 세계의 금융 중심지라고 불릴 그렇습니다. 정도의 네. 그 도시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키고 미국이 특별 지위를 해제하고 이러면은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홍콩에 대한 규제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국 경우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 안보랄까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화의 어떤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홍콩이 중국의 네가 일부지, 네가 독자적으로 가, 그 안 돼.
뭐 대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결사적으로 이제 미국의 간섭 또는 뭐 서방 세계의 간섭에 대해서 단연코 이제 반대한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홍콩 보안법 이 부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이 이런 말대로 이제 민족주의 중화주의 부분을 엄청 키워와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거든요. 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이 이제 원래 영국령에 있다가 반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이 홍콩을 딱 장악하고 장악하는 게 결국 이제 홍콩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 경우는 아마 제가 보는 중국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 이 부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심각한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그래야죠.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중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 중국이고 네. 2위 수출국이 미국이고 미국이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 1, 2위 국가가 네.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행동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미중 갈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급격하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영향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하죠. 뭐 사실은 뭐 우리 고래가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예. 그런 형국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그냥 수출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기술, 그 원천 기술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 우리가 이 자본, 그다음 금융,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대부분 미국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견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한테 안고 있다. 기술, 자금, 안보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당장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중국에 우리가 중국을 보고 뭐 생산 시설 만드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휘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뭔가 이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랄까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가치의 문제인데 그게 확립이 안 되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중국한테 그냥 당하고 또 미국한테 당하기 아주 이게 쉬운 이런 부분인데 예. 근데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잘 세운다라면 사실은 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 미국이 G7에다가 내 나라로 한국을 같이 넣겠다는 이야기는 한국도 그만큼 어떻게 우리의 가치가 미국과 중국에 설득이 된다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떨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냥 이 눈치 보고 기회주의 이런 행태로 가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현의 시간이 올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란다면 지금 많은 이제 우리 걱정들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하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양쪽에 다 공격을 받는 입장이 네.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네. 될 행동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미국의 워싱턴 내부에 이런 말 들어가지고 양당, 이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뭐 미국 백악까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 미국 전략 보고서 보게 되면 왜 지금 미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냐를 정말 엄청난 토론 끝에 만드는 문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대로 가요. 그다음에 중국 경우도 보면 이번에 이 양에서 이 중국의 어떤 포지션 부분들을 딱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 가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게 앞서.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 국회가 이제 새로 개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야가 지금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이런 말들아주 세계화에서 신냉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국이 지켜야 될 가치는 뭐고 한국이 지켜야 될 국익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여야를 넘어서 이건 저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전문가들이 엄청 토론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신냉전 가가지고 한국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피곤한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